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도 재난 주간 방송사로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하루 200명 넘게 증가하며 누적 확진자가 83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는데요.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신천지 교회와 관련해서 정부가 전국에 신도 명단을 확보해서 코로나19 감염증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연결합니다. 천효정 기자, 신천지 교회 신도 전체를 대상으로 이 감염증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조금 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천지 교회로부터 전국의 신도 명단과 연락처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확보한 명단을 토대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수시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신천지 측으로부터 우선 제공받는 고위험군 명단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지난달부터 대구교회를 방문한 다른 지역 신도와 같은 기간 다른 지역을 방문한 대구교회 신도입니다. 중대본은 이후 전체 신도 명단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천지 교회 측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의 보안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0시 환자 집계가 또 나올 텐데 현재까지 집계된 국내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하루 동안에만 200명 넘게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세 자릿수씩 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식 집계한 누적 확진자는 833명입니다. 대부분 대구 신천지교회와 청도 대남병원 관련자들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68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경기 지역, 부산 순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8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 모두 청도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남성인데 확진 판정을 받고 각각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비교적 중증으로 산소 치료 중인 환자가 13명, 상태가 위중한 2명은 기계호흡으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밤사이 추가 발생한 확진자 수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전국 현황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쯤 공식 집계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일반 병원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요? 네, 국민안심병원이란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다른 일반 환자들과 분리해서 관리하는 병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병원을 찾기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조치인데요. 입원 병동도 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접촉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의료진이 호흡기 환자를 진료할 때는 마스크와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구와 경북 청도에 보건용 마스크 100만 개를 긴급 공급했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의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에도 이 두 지역에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공급했습니다. 식약처는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효정입니다. 정부는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해서 4주 이내에 상황을 안정화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봉쇄와 피해 완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두 전략은 무엇인지 이승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봉쇄와 피해 완화 전략. 대구와 경북 감염 확산과 관련해 정부가 발표한 두 가지 전략입니다. 봉쇄 전략은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이 핵심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입국자 금지와 홍콩과 마카오 오염 지역 지정 등 해외 감염자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 대책은 계속됩니다. 더불어 국내 지역 봉쇄 전략도 강화됩니다. 보건당국은 대구에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시민 2만 8천 명을 2주 동안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의 지역사회 확산이 전국적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적인 확산이 매우 우려되는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본격적인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환자를 빨리 찾아내 조기에 치료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미 지역사회 확산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모두 찾아내서 차단한다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어요. 환자를 통한 전파를 차단하는 것까지가 봉쇄가 되는 거고요. 봉쇄 전략 외에
피해 완화 전략이 함께 진행됩니다. 중증 환자 등을 우선적으로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음압, 병상 등 의료 자원이 모든 환자에게 제공될 수 없기 때문에 위급한 환자부터 최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중증인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원내 감염이라고 해서 뚫고 들어와서 지금 기저질환 있는 분들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사망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두 전략으로 4주 내에 대구 지역의 확산세를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오늘부터 대구로 내려가 방역 상황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위기경보 단계가 격상되면서 중대본 본부장을 맡은 정세균 총리가 오늘부터 대구로 본거지로 옮깁니다. 정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마치는 대로 대구에서 방역을 직접 진두지휘하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지 않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관계부처 장관이 현장 상황을 파악, 점검하고 총리실, 복지부, 행안부 담당자들도 현장의 상주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판단 아래 총력 대응을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정 총리는 그러나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감염병에 대해선 해당 조치가 실효성이 없고 이미 그 이상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생길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하기 위해 검토해온 것 중 하나라면서 다만 다른 여러 가능성을 실무적으로 다 검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지역 확대 요구에 대해선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이번엔 각 지역을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에선 정신병원 입원 환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20여 차례 외부와 접촉한 사실을 밝혔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어젯밤 10시쯤 병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은 폐쇄병동에 입원하고 있던 정신병동 환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 면회 등을 사유로 25차례 외부와 접촉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대구 지역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엔 부산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어제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가 3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이 온천교회와 관련이 있었는데요. 또 한 요양병원은 확진자가 나오면서 병원 전체가 격리 조치됐습니다. 부산 의료원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건 기자, 추가 확진자 중 상당수가 온천교회에서 나왔다고요? 네, 지금까지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38명입니다. 이 중에 22명, 그러니까 60%가 이 운천교회 관계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확진자가 20대인데요. 이 확진자들 상당수가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교회에서 열린 청년부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부산시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에서 온 감염자가 교회 활동을 하며 코로나19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할 뿐 아직 정확한 감염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도 부산에 대응팀을 내려보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근무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와서 부산에선 처음으로 전체 봉쇄 격리 조치를 했다고요? 네, 어제죠. 140병상 규모의 한 요양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 일하던 그 사회복지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이 부산시는 2차 감염에 취약한 중증 환자나 노인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다음 달 6일까지 병원을 통째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환자 입원과 퇴원이 불가능하도록 이른바 코호트 격리 조치를 내린 겁니다. 부산 중구 메리놀 병원에선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외래 환자 170여 명과 의료진 10여 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계속 늘 것에 대비해 이곳 부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540개 병상을 최대한 비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료원에서 KBS 뉴스 신건입니다. 이번엔 경남 지역입니다. 경남은 어제 확진자가 7명이 추가되면서 2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경상남도는 확진자가 더 늘 것에 대비해서 내일까지 이 마산의료원에 병상 290여 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폐쇄됐던 한마음 창원병원은 오늘부터 진료를 재개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윤경재 기자, 경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상남도는 조금 뒤 10시 30분부터 이곳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남의 확진자가 밤사이 얼마나 더 늘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경남에서는 어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돼 2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3명이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68명입니다. 확진자가 꾸준히 늘면서 병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경남의 확진자 2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명이 마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양산부산대병원 5명, 진주경상대병원 3명, 창원경상대병원 1명이 각각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의 음압병상은 36곳으로 경상남도는 마산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내일까지 전체 70병실 298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창원 경상대병원도 2단계 전염병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됩니다. 간호사와 의사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난 22일부터 폐쇄됐던 한마음 창원병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외래 진료 등을 시작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심층 역학조사 결과 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앞서 현장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대구 경북 지역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청도 대남병원에서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은 어젯밤 10시쯤 병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병원 측은 폐쇄병동에서 입원하고 있었던 정신병동 환자들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외박과 면회 등을 사유로 모두 25차례나 외부 접촉 기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만 해도 증상이 감기와 구분하기 어려웠고 증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자 18일 병원 의료진이 검사 의뢰를 하면서 코로나19인지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천지 예수교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 친형은 장례식에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동안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경영진과 치료진은 신천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 추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자세한 현황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5시 기준 대구 경북은 19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173명, 경북 23명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69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60대 남성이 어제 오후 숨지면서 사망자는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남성은 청도 대남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로 지금까지 사망자 가운데 청도 대남병원 관련 6명, 대구 1명, 경주 1명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대구 서구보건소에서 코로나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이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임을 뒤늦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또 대구 동부경찰서 경찰관 1명도 신천지 교인으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도 북부 지역 성지순례단 가운데 3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어제 오후 입국한 성지순례단 19명은 현재 안동의 한 시설에 격리돼 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들은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대구시는 경찰력을 총동원해 신천지교회 관련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확진을 막기 위해 공무원 1명이 신천지 교인 3명을 맡아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집중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구시는 경무에 시달리던 의료진과 공무원을 비롯해 자가격리된 시민들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동산병원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이스라엘에 발이 묶였던 한국인 여행객들이 조금 전 전세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2차 전세기 도착이 예정돼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1차 전세기 조금 전 도착을 했다고요? 입국한 한국인 관광객 얼마나 됩니까? 네, 약 40분 전인 오전 9시 전쯤 이스라엘 정부와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송을 위해 마련한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온 관광객의 수는 약 220명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1시쯤 이스라엘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을 출발해서 10시간 만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인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객들을 위한 공항 내 검역을 거친 뒤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어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역시 한국인 관광객 200여 명을 태운 2차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오늘 중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한국인 관광객 400여 명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세기는 이스라엘이 지난 23일 한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갑작스럽게 금지하고 격리를 권고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게 되자 이스라엘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투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자국으로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들이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한국행 정기 항공편이 충분하지 않자 전세기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차례의 전세기로 한국인 관광객 400여 명이 귀국함에 따라서 현재 이스라엘에 남은 한국인 관광객의 수는 약 400에서 5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의 수를 자세히 파악한 뒤 내일 3차 전세기를 투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이스라엘과 홍콩 등 국내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승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와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선 한국인 신혼여행객들의 입국이 거부됐고 베트남 다낭에서도 대구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모리셔스로 신혼여행을 떠난 한국인 신혼부부 17상 34명은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일행 가운데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전원의 입국 허가가 보류됐고 시설에 격리됐습니다. 한국인만 내리자마자 따로 그냥 한 곳에 부르더라고요.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중국 다녀온 적 있냐 그런 거 설문조사하고요. 모리셔스 정부는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이들이 귀국하도록 어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도 어제 대구에서 출발한 항공기 승객 전원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한국인 승객 20명이 타고 있었는데 항공기가 대구에서 왔다는 게 격리 이유라고 현지 총영사관은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모두 7곳이 한국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 키리바시,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등 6개국에 홍콩도 오늘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는 11개국입니다. 오만과 카타르, 미크로네시아는 한국에서 출발한 외국인은 2주간 격리하고 영국과 싱가포르, 태국, 마카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는 검역을 강화하고 유증상자는 격리 조치합니다. 타이완 정부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을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겠다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한국을 다른 코로나19 발생국인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과 마찬가지로 최대 잠복기인 14일이 지난 뒤 입국하도록 하는 국가에 포함시킨 겁니다. 이 밖에 미국은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주의 강화를 뜻하는 2단계로 올렸고 영국과 싱가포르 등은 자국민에게 대구와 청도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대폭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인 혹은 한국에서 오는 여행객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지린성 옌변 조선족 자치주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 승객 전원을 상대로 격리 관찰을 실시합니다. 당국이 직접 승객을 관찰한 뒤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송하겠다며 친지나 지인이 공항으로 마중 나오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중국 국내 항공편 승객과 분리해 전용 통로를 만들었고 1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했습니다. 산둥성 웨이하이 등 한국인 혹은 한국 여행객이 많이 오가는 곳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도 한국인 교민들이 돌아올 경우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아파트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신규 확진자가 700명 아래로 줄어들었고 특히 후베이를 제외한 지역은 11명 신규 확진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베이를 제외하고는 수치상으로 거의 종식된 셈인데 위생 대응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지방도 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전역에서 인민 대표들이 베이징에 모이는 최대 정치 행사 양회는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감염 확산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긴급 재정 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세엄 기자, 오늘 아침 긴급회의 결과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 당정청 협의회에선 종합적인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먼저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가 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재정 명령권은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재정 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또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남김없이 색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도 마스크 생산 원가를 충분히 보장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위원장은 신천지 신도들과 관련해선 감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확산을 막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신천지 시설의 잠정 폐쇄도 주문했습니다. 회의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 원의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경제의 소비 투자 둔화를 보강할 1차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을 한 가지 더 전해드리면요. 어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또 확진자와 국회 행사에 같이 참석을 했던 신재철 원내대표, 전희경 의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면서 대국민 예방 수칙을 개정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도 중요하지만 확산 차단을 위해선 국민들이 행동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뀐 수칙은 무엇인지 박민경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심각 단계로 위기 경보를 올린 뒤 정부가 강조하는 첫 번째는 증상이 있을 때 활동을 자제하라는 겁니다. 발열,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하는 게 필요하며 특히 기침을 하거나 목의 통증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3, 4일 동안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기존 예방 수칙보다 하루 이틀 더 경과를 관찰하도록 수칙이 강화된 겁니다. 발열 증상 관련 지침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8도 이상 고열이 계속되고 증상이 심해지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땐 1339 콜센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전과 같이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자, 신부전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 등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고위험군에 속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하신 분들의 경우도 대부분 연세가 좀 있거나 고령이시고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감염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이죠. 보건당국은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시민들은 외출과 다른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인과 당국의 격리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이번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전국적인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경 기자, 어제 하루 확진자가 200명 넘게 늘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83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 집계로 어제 오후 기준인데요. 밤새 추가 환자 발생 소식도 들어오고 있어서 잠시 뒤 오전 10시로 예정된 발표 후에는
환자 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공식적인 집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취합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새로운 확진자는 전날보다 231명 증가했고요. 이 중에 대구 경북 지역이 195명으로 신규 환자 대부분이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총 사망자 수 8명인데요. 중국의 국가로는 가장 많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6명은 경북 청도 대남병원 관련 환자고요. 1명은 경주, 또 1명은 경북대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인 환자 803명이고요. 완치돼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국 상황 짚어봅니다. 대구에서 484명으로 가장 많고요. 경북 지역 198명, 전체의 81%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접 지역인 부산이 30명이고요. 경남이 20명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누적 확진자 수 50명 기록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도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자,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최근 확진자 일별수를 보면 내내 안정적이던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주말과 어제는 하루 200명 안팎씩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며 상황이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의 특징 분석해 보면요.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 일단 많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감염자가 가장 많고 전체 25% 정도고요. 20대 감염자가 높은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의 감염 비율은 다른 연령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일단 현 상황에서의 핵심 연결고리 대구 신천지 교회와 청도 대남병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두 곳의 확진자만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특정 단체와 장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감염 형태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워낙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입니다. 개인 위생에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설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려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오다가 밤에 차차 그치겠지만 남부 내륙은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은 목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비나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우량은 강원 영동 지방 많은 곳은 80mm가 넘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상도는 20에서 60mm,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지방은 10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는 최고 4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 강원 북부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충청 이남지방은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어제보다 2도에서 9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수시로 뉴스특보를 편성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는 오전 11시에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